501번은 다음에는 방정식에서 로그 x, 로그 2, 로그 x, 로그 8 왼쪽에 있는 걸 곱했더니 오른쪽에 마이너스 로그 k의 제곱이랑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양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지기 힘든데? 왜냐면 진수 조건에 따르면 x의 값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언급하는 두 개의 실근 x의 값은 실은 실근이라기보다는 양근이겠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양수의 근을 가질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수의 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환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치환을 하려고 하는데 로그 x라는 녀석을 일단은 그냥 내비둘게.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로그 2 로그 x, 로그 8 로그 x. 그럼 로그 2 더하기 로그 8은 로그 16? 네. 로그 16은 4 로그인가? 요게 1차항 같은 거고 로그 2 곱하기 로그 8? 로그 2하고 로그 8을 곱하면 로그 8은 3로그인가? 그럼 최대한 써봤자 이렇게밖에 못 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저값이 문제다. 저값이 지금 플러스 로그 k의 제곱이 되는 거니? 여기까지 써보긴 했어. 전개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로그 x의 값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치환해도 이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네? 치환해도 안 이쁘다. 아, 어떻게 하지? 치환했더니 t제곱 플러스 4 로그 2 곱하기 t. 이건 2t가 아니야? 이거 개수야? 그 다음에 플러스 나머지는 다 상수항인 것 같아. 그러면은 로그 x의 값을 지금 k라고 치환했으니까 로그 x라는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얘기한 거는 x라고 하는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얘기했고 x의 값은 양수인 거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서 실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인 건데 여기서 설명을 아예 양근이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냥 실근이라고 얘기했지만 양근이라는 표현이야 지금. 양수의 값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 로그 함수가 정의역이 뭔지 치역이 뭔지 정확하게 알면 될 것 같은데 정의역의 값 로그 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크다. 치역은 모든 실수. 그래서 원래 이 문제의 취지는 여기다 한글로 양근이라고 써놓고 둘 다 모두 양의 근이면 수근근의 문제로 근의 분리로 근의 위치 관계로 풀어야 되나? 이런 착각이 들게끔 하지만 실은 양수인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t의 값이 모든 실수의 값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질문이 양근이라고 해도 여기서 t의 값에 대해서는 t는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문제를 풀라는 얘기네.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그냥 양근이라고 써놓고서 문제를 어렵게 포장해놓고 출제했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크지 뭐 이렇게 풀어도 답이 맞춰지는 문제겠다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개 실근이기 때문에 이제 판별식만 계산하려고 하는데 짝수 공식 혹시 못할까봐 그냥 판별식 쓸까? 아, 짝수 공식은 할 수 있나요? t 앞에 있는 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하려고요. t 앞에 있는 걸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했고요. 마이너스 ac만 하면 되죠? a의 값 1, c의 값 이거 전체가 c의 값이죠? 내가 쓰는 거 이해되는 거 맞지? 이 판별식의 값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2의 값을 제곱한 건 4잖아. 4에서 3을 뺐으니까 앞에 건 로그 2의 제곱이고 뒤에 거는 로그 k의 제곱입니다. 양변 부호만 바꿀까? 제곱 빼기 제곱인 거지. 부동호 모양 바꿨습니다.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 빼주면 되겠네? 결국은 로그 k 플러스 로그 2와 로그 k 빼기 로그 2의 값이 0보다 작습니다.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그럼 로그 k라는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로그 2부터 로그 2까지. 그러한 k의 값의 범위는 미세값이 10이니까 부동호 안 바꿨습니다. 마이너스가 올라갔더니 네, 이게 k값의 범위네요. 두 개 알파 베타의 값을 곱하세요. 이해된 거 맞을까요?
네.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거는 아래. 어떤 휴대전화의 가격이 매년 전년에 비해서 15%씩 떨어집니다. 원래 휴대전화의 가격은 A1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은 전년에 비해서 15%가 떨어지니까 1-100분의 15를 곱해서 1년 후에 휴대전화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2015년에 80만 원인 휴대전화가 처음으로 80만 원 이하가 되는 해를 구하세요. 2025년이 원년입니다. 그때 휴대전화의 가격이 A1이 아니라 80만 원인데 만 원은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로부터 만약에 N년이 경과하게 되면 답은 2025 플러스 N년이 답인 거죠. 그게 88만 원 이하였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렇게 되도록 N값만 구한 다음에 답은 여기다 N을 대입해서 2025한테 더한 해를 구하세요. 약분했더니 10분의 1. 왼쪽에 있는 숫자가 100분의 85인가? 맞아요? 100분의 85면 0.85니? 0.85가 여기서 8.5를 쓰라고 하니까 0.85는 10분의 8.5인가? 오른쪽은 10분의 1인가? 이해된 거 맞죠? 양배의 로고 달겠습니다. 로고 8.5 마이너스 로고 10. 로고 10분의 1. 그래서 로고 8.5를 대입했더니 여기서 1을 빼라고. 그럼 n 곱하기 마이너스 0.0706인가? 되나요? 그럼 부동방향 바꿔야 되겠네. 이게 706분의 만인 거니? 나 나누기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도 바꿨습니다. 음수로 나누기 했으니까. 이제 할 거는 만의 값만 나누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06으로 나누기 했더니 제일 처음에 몫의 값은 1. 706을 뺐더니 294? 다시 몫의 값이 누구면 되는 거야? 4? 4로 했더니 2824? 그럼 14점 몇이네. 14점 몇이면 n값은 15를 선택해야 되는 건가? n값이 15가 되면 답은 2040년에 되겠군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위에 503. 503번이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5%씩 증가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2배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년이 경과한 다음인가요? 그러면 원래 미세먼지 농도는 A라고 한다면 매년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도대체 몇 년이 경과했을 때가 2배 이상이 되나요? 됐죠? 주어진 게 1.05인데 괄호 속에 있는 게 1.05네. 1.05의 n승의 값이 2 이상이 되는 n값이 필요합니다. 양배 로고 달았습니다. n 로그 1.05니까 0.0이라고 써도 이해할 것 같아요. 로그 2의 값은 0.3이라고요. 그럼 따라서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2분의 30, 15 이상인 거네. 그러니까 최소값이 15니까 15년 후가 답이군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할 거는 50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지하는 왜 개념선을 피고 있을까? 아이고야. 508번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야. 평가원 기출문제여서 고3 때 다 배우고 그것도 로그 함수를 적어도 3번, 3번, 4번 배운 다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면 풀어보세요라는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은 불안정하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 혼자 풀 때 많이 어려운데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A의 값은 0과 1 사이 있으니까 미세값 A인 로그 함수는 감소함수. B의 값은 1보다 크니까 두 번째 로그 함수는 증가함수. 그런데 bx-1이 진수에 있고 ax-1이 진수에 있어가지고 x만 있으면 확실하게 이건 감소함수, x만 있으면 확실하게 증가함수인데 bx-1, ax-1이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한 상태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는 fx가 x축과 만한 교점이 존재하는데 그럼 fx가 x축과 만한 교점, 즉 x절편을 구하면 되겠네. x절편을 구하려고 하면은 y좌표가 빵이 되는 x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괄호 속에 1이 있으면 빵 나오는 거잖아. 그럼 괄호 속에 있는 값이 1 나오는 x의 값은 아니 네, b분의 2죠. b분의 2. 네. 그래서 우리는 x절편의 값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점의 좌표의 값이 b분의 2, 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gx의 점근선을 구하라고? 그럼 gx의 점근선은 만약에 y는 로그 2의 x면 점근선이 누구야? y는 0은 x축을 의미하는데. 네, x는 0이죠. y축이 점근선이죠.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y축, x는 0이 점근선이란 말이야. 근데 그 녀석의 값이 만약에 평행이동하게 되면은 로그 2의 x-3이라고 쓴다면 점근선이 뭐가 될까요? 오른쪽으로 3칸 같다고? 그럼 점근선이 뭐가 되나요? 점근선의 값은 x는 3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다 선생님이 플러스 2라고 쓴다면 이거 위로 2칸 이동하는 건가? 2칸 이동해도 점근선 안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진수의 숫자가 0이 되는 x의 값인 거 아니야?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진수의 값이 0 되는 숫자가 점근선인 거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점근선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네. 진수의 값이 0이 되는 숫자인 a분의 1이 점근선이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럼 점근선까지 알고 있는데 그때 A, B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밝히세요. 범위 빼고는 관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여기 위에 있다며. 요게 이거 위에 있다며. 그러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입하게 되면은 b분의 2의 값이랑 a분의 1이 똑같을 때 점근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식은 대각선끼리 곱했더니 b의 값이 근데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이제 등식은 누군지 알겠는데 범위 값이 누군지 모르겠다. 범위만 이제 결정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위에 건지 밑에 건지 아리송한데 옆에 있는 값이 b라고 하는 값 있잖아. b 값 대신에 우리가 2를 대입할 수 있니? 그럼 a의 값은 2분의 1보다 큰 거네. 그래서 답은 3번을 고르세요. 쉽죠? 이해는 다 된 거죠? 절편값과 점근선만 구할 줄 알면 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510번. 510번이 오른쪽 그림에서 두 개의 점의 좌표 A점 그리고 G라고 하는 점 알파벳 눈이 침침해가지고 A가 여기 있고 G의 값이 여기 있는 거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A점과 G라는 점은 미세값이 4가 된 로그 함수 위의 점이 A점과 G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점 BC이라고 하는 점은 X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때 사각형을 만들었고 ABCD라는 사각형, 그 다음에 CEFG라는 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GCE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선분의 길이가 BC의 길이 값은 3칸 BC가 3칸이면 C의 값은 4칸이라고 여기가 지금 길이가 3대 4라고 DG의 길이의 값은 DG 길이면 엄청 그림 확대해야 되겠는데 DG의 값 1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사각형이 왼쪽 사각형의 4배라고 얘기합니다. 넓이가 4배였을 때 X좌표 BC의 X좌표가 ABC 그 ABC만 알고 싶습니다. 3대 4, 1, 넓이 4배 이제 주어진 조건이 3가지였거든? 이게 최대로 확대한 건데 A점 좌표 몰라 G도 누군지 몰라 그런데 DG 길이가 1이라고 얘기했어. 실제 길이가 1이라고. 그리고 BC 대 CE가 3대 4라고 얘기했습니다.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넓이는 또 4배 관계라고 얘기했다고?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A점부터 출발할까? A점의 좌표의 값이 누군지 모르잖아. A점도 모르고 G라는 점도 모르잖아. 여기 한 칸이라고 근데 한 칸이면은 A점을 잡기보다는
A점을 문자로 잡으면 A점의 Y좌표보다 1만큼 올라간 게 G라는 점이잖아. 선생님은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G라고 하는 점부터 잡을 생각이야. G라는 점의 값을 문자로 예를 들어 T, 로그 4의 T라고 한다면 그럼 C라고 하는 점의 좌표 누가 되는 거야? 그런데 A점의 Y좌표가 누구야? 점 A의 Y좌표. 그러네. 밑으로 한 칸 내려간 D점하고 A점 Y좌표 똑같을 거니까 Y좌표의 값이 로그 4의 T에서 1을 뺀 거. 근데 1은 로그 4의 4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쓸 건데? 로그 4의? 네. 근데 이 점 A점도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이라며. 그 X좌표 누구란 얘기야? 여기다 뭘 대입해야지 로그 4의 4분의 T가 나와. 네, X좌표가 4분의 T란 얘기네. 그러면 B점을 구할 수 있겠네. B점은 수선의 발 내린 거니까 4분의 T, 0인가? 그런데 여기가 얼만큼 떨어져 있어 지금? 근데 3대 4라고 하지 않았냐? BC가 3칸이었을 때 C는 4칸이라며? 그럼 3대 4니까 C의 길이가 누군지도 아는 거 아니야? 여기다 3분의 4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나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T만큼 떨어져 있으면 2점 좌표가 누굴까? 니네 무슨 뭐 개인기 연만하고 선생님 웃기려고 노력하는 거냐 혹시? 아니 C에서 오른쪽으로 T만큼 갔다며. C는 네 이제 넓이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길이가 1인 거 써먹었고 3대 4인 것도 써먹었잖아. 넓이가 4배인 것만 이제 써먹으면 되겠네. 자,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왼쪽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고요.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밑변의 값이 높이의 값은 네, 높이 값은 A점의 Y좌표 높이 값이죠. 여기다가 4배한 녀석의 값이 오른쪽의 넓이라고 밑변 값은 높이의 값은 이거 풀란 얘기네. 이거 풀어 T 값만 구하면 A, B, C의 값을 구할 수 있고 A, B, C를 지금 더한 녀석은 3T 더하기 4분의 T라서 4분의 13T만 구하면 되는 거야? 이게 A, B, C 더한 거? 난 T가 궁금합니다. T의 값이 궁금한데 4의 값은 약분했고요. T의 값은 어차피 양수값일 거니까 양변에 T의 값을 약분해도 괜찮을 것 같다. 됐나요? 여기는 3의 값은 지수로 올려버릴까? 그럼 로그 4의 4분의 T의 세제곱이 오른쪽에 있는 T랑 똑같다고요? T 하나씩 약분하려고요. 그럼 T 제곱이 64인 거니? 4의 3승? 그럼 T의 값이 누구란 얘기야? 8 대입했습니다. 쉽네. 점의 좌표를 차근차근 찾아나가면 되는 거네. 됐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몇 번인가요? 511번. 511번 문제는 엄청 유명한 고3 평가원 기출문제여서 모든 참고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꽤 많이 마주치거든. 자, 이 문제는 중심점의 좌표가 4분의 5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4분의 루트 13이에요. 루트 13부터 이미 힌트를 가지고 있다? PQ가 지름이라고 얘기했어. 지름이기 때문에 중심 좌표가 PQ의 중점이 중심일 건데 그 중심점 좌표가 X축과 만나겠네요. 그 점이 4분의 5,0인데 루트 13이라는 숫자의 힌트가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것 같아. 13이라는 숫자는 이쪽 변 길이하고 이쪽 변 길이를 제곱해서 더한 녀석이 값이 루트 13이 나오기 위한
자연수들을 선생님이 조합해 보려고 하거든. 누구 더하기 누가 제곱수가 13이 나올까? 더하면은. 아, 그러네. 여기가 2칸, 3칸이면 루트 13이 나오겠네. 4 더하기 9니까. 그러면 요게 지금 4분의 루트 13이라고 반지름이? 여기 반지름이 4분의 루트 13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유력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가 3칸이었을 때 여기가 2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빗변의 길이의 값이 그냥 루트 13이 아니라 빗변이 4분의 루트 13이잖아. 그럼 여기 요만큼 길이의 값이 누구라고? 이건 4분의 3이겠네. 여기는 4분의 2겠네.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오른쪽으로 4분의 3만큼 갔으니까 P점이 누구야? 그러니까 4분의 5에서 4분의 3만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2. 그리고 4분의 2만큼 올라갔으니까 그럼 P점 좌표는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잖아. 로그 함수한테 대입하려고 2,2분의 1 대입했습니다. 그럼 A의 2분의 1 승의 값은 그래서 A는 루트 1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양변 제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A 값은 4인 거죠? 이해된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12번으로 갔습니다. 12번은 로그 함수의 값을 접올렸습니다. 원래 미세값 A의 값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증가함수였는데 원래는 이렇게 된 증가함수였는데 그 녀석의 값을 X축을 기준으로 위에 건 그냥 그리고 밑에 건 접올린 상태입니다. 근데 Y는 K라는 녀석과 만나는 점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때 Y는 K라는 선이 Y축과 만나는 개념은 C점입니다. OC 길이, C 길이, AB 길이가 똑같습니다. OC라는 길이와 CA라는 길이와 AB라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로그 함수하고 상수함수 2루트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건데 로그 함수와 직선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나는 A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일단은 A값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가 지금 K도 있고 A도 있는 거야? 미세값 A도 모르고 K도 모르잖아. B점 좌표가 누군지 아니? 여기는 이 로그 함수는 접올린 적이 없죠? 원래 그림을 그대로 그린 거잖아? 그럼 이 함수는 미세값이 A인 그냥 로그 함수인 거네. 그게 1보다 큰 거였고, 증가함수.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누구인 거야? 접올렸으니까 접올리는 거는 X축 대칭한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의 값은 Y는 마이너스 로그 AX라는 녀석이네. 접올렸으니까 X축 대칭했으니까 우변 전체 보호를 바꾼 거네.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Y는 K라고 하니까 B점 좌표를 구하고 싶거든? B점은 이 로그 함수에 있는 점인데 무엇을 대입하면 K가 나오나요? 네, A의 K승을 집어넣으면 K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 마이너스를 A한테 주고 싶거든? 그럼 A한테 마이너스를 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미세값이 A분의 1인 로그 함수인 거지? 그래서 A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숫자겠네요? 그러면은 이 점 좌표 A점이 궁금하거든? A점은 뭘 대입하면 K가 나오나요? 그러네. A분의 1의 K승을 대입해야지 K가 나오네. 근데 길이가 똑같다며?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을까요? A분의 K를 2배의 중값이 A의 K승일까요? 네. 그럼 A의 K승의 값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A K승이 누구야? 양변 A의 K승을 곱하면?
아니, 제곱에서 2 나오는 게 누구냐고. 그러면 이 값이 누군지 아는 거네? 네.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도 똑같다며. 그럼 A점의 좌표에서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며. 맞아요? 루트 2분의 1인데 이것도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네? K의 값은 루트 2분의 1인 거 알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K란 녀석의 값이 루트 2분의 1이면 A의 루트 2분의 1승의 값이 루트 2란 얘기인가? 네. K가 루트 2분의 1이라며. 그럼 A가 좀 불편해지네. A라는 숫자는 루트 2의 루트 2승인 거네. 근데 이 값은 실은 2라고 하는 숫자의 2분의 루트 2승인 거지. 루트 2에서 루트는 2분의 1승이니까. 근데 숫자가 너무 그지 같아. 이제 구하고 싶은 녀석은 A라는 숫자가 그지 같은 숫자긴 하지만 지금은 Y라는 녀석의 값이 2루트 2였을 때 교점이 존재할 건데 이 교점과 교점 사이에 거리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거든. 된 거 맞나요? 그럼 그 거리의 값을 구하려면은 2루트 2가 나오는 x좌표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른쪽에는 로그 함수가 y의 값은 로그 2의 2분의 루트 2승의 x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함수거든. 로그 ax 근데 무엇을 대입하면 2루트 2가 나오나요? 지금 그거 푸는 거네? x한테 무엇을 대입하면 2루트 2가 나오려나? 2. x의 값이 2의 제곱이면 2루트 2분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루트 2분의 4여서 2루트 2가 나오나? 이해됐을까? 그럼 2루트 2가 나오도록 하는 이 점 좌표의 x좌표는 누구라고? 2루트 2. 우리 x한테 4 대입한 거 아닌가? 4. 네. 4를 집어넣으면 2루트 2가 나오는 거네. 된 거 맞죠? 나 살짝 소름 끼치려고 그러는데 잘해봐요. 자, 이 녀석은 지금은 미세 있는 값이 a분의 1이었잖아. 미세 값이 a분의 1인데 a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요게 a분의 1인 것 같거든? 2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승. 요게 a분의 1인데 x한테 무엇을 대입하면은 2루트 2가 나올까요? 4. 아,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아, 2의 마이너스 2승이네. 자, 2의 마이너스 2승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2라고 마이너스 2값이 아까랑 똑같이 2루트 2가 나오겠다. 근데 2의 마이너스 2승이 누구야? 그럼 이게 4분의 1, 2루트 2네.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몇이라는 얘기야? 4분의 15. 네. 그럼 답은 4분의 15한테 20배를 하세요. 이해는 된 거 맞죠? 근데 20배를 못 하겠다, 나는. 몇이야? 75. 75?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거는 14분. 14번으로 갔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두는 주안점은 문제가 처음에 막혔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가장 중점을 두고 설명하거든? 산수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살짝 추운 것 같은데 니네 히터 꺼도 돼? 다리가 안 추워? 졸려? 아이고야, 벌써? 안 되는데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14번 문제가 a의 값이 2보다 컸을 때 미세값 2가 되는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그 로그 함수의 점근선 아까 어떻게 구하는지 알려줬잖아. 점근선 누구야? 그렇지. 근데 점근선 얘기할 때는 x는 누구, y는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X는요? 네.
요게 빵이 되는 값을 쓰는 거죠. 정근선이 지금 A인데 그 녀석이 두 개의 로그 함수랑 만나 생기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A점이 누굴까요? 이걸 왜, 네, 고민이 필요가 없죠. 한 템포 쉬어서 대답할 이유가 없죠. B점은 누굴까요? 네, 이게 B점입니다. 근데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선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잖아. X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대소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A가 2보다 큰 숫자래? 2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한 4 정도 대입해서 대소관계 따지면 되는 거 아니야? 4 집어넣었더니 이 값은 0. 4 집어넣었더니 이 값은 1 마이너스 2. 2의 마이너스 1승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분의 2여서 마이너스 2. 얘가 더 큰 건 A가 더 위에 있는 거네. A가 더 위에 있으니까 내가 구하는 AB라는 선분의 길이는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기만 되네. 이거 뺀 녀석의 값이 4가 나오는 A가 궁금합니다. 이거 엄청 쉬운데? 근데 이건 미세값 2로 만들면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로 만들면 2의 마이너스 1승의 마이너스가 앞으로 부모로 그러면은 미세값이 2라서 로그 2의 4분의 얘가 4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얘가 16이었으면 좋겠는 건가? 그럼 A제곱의 값은 64입니다. A는 2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아래 거. 수능 기출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515번 수능 기출문제는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의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부터 6까지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대칭축은? 네, 대칭축의 값이 3인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함수인데 6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A가 양수라는 보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세값이 4인 걸 보니까 증가함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을 갖다 대입한 것 정도는 구할 수 있네. 6 대입한 거는 0. 일단 그림을 그린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 대칭축이 3인데 위로 블록입니다. 첫 번째 건 대칭축의 값이 3인데 위로 블록인데 3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3 대입했더니 6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네. 그런데 그 다음에 6보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은 로그 함수를 그릴 건데 이것도 6 대입한 빵이었나? 그럼 그림이 연속이네? 여기서 증가하는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야? 자,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이 될 건데 A는 누군지 몰라서 그림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그림일지 상당히 위로 가는 그림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T가 양수였을 때 얘가 의미하는 녀석이 무슨 말일까요? 이 녀석을 바라보는 시선이 선생님은 보통 수업할 때 이 네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두 칸의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을 gt라고 얘기한다고 난 설명한단 말이야. t 플러스 1과 t 마이너스는 딱 정확히 두 칸 떨어진 거죠? 네, t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칸이면 3하고 6이 세 칸이니까 두 칸이면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두 칸의 범위에서 볼 건데 왼쪽 눈금이 t-1, 오른쪽이 t 플러스 1이죠. 정 가운데가 t죠. t의 값이 달라질 때마다 바라보는 범위가 달라지겠네? 두 칸의 범위에서 볼 건데 이런 데 있는 두 칸에서 본다면 오른쪽에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내 말 이해 안 됐어.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세요. 네, 이제 이해됐죠? 네. 그럼 두 칸의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볼 건데 왼쪽 눈금이 t-1, 오른쪽 눈금이 t 플러스 1인데 이 세로선을 더 길게 그릴 걸 그랬나?
이렇게 그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다. 나는 두 칸의 범위에서 가장 큰 녀석의 값이 궁금한데 t가 0이면은 딱 정확히 이 범위 같거든? t의 값이 0부터니까 t가 0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잖아. 이런 범위에서는 가장 큰 녀석이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제일 큽니다. 여기 계속 범위가 달라져도 요 사이의 그림 중에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여기까지 와도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하지만 요게 여기까지 오면은 t 플러스나 t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아니고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이 말이 되시나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지금 설명하는 중이거든? 여기 있을 때는 함수 f한테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까지는 최대값이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그럼 t 플러스 1이 3이 될 때는 t가 2인 거잖아. 내가 지금 뭔 말을 했냐면 나는 최대값인 gt의 값이 궁금한데 gt라는 녀석의 값이 0부터 t라는 녀석의 값이 정확히 2가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t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t-1부터 t 플러스 1까지가 지금 t의 값 2가 되면 t 플러스는 정확히 3이잖아. 근데 이때까지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살짝만 오른쪽으로 가면 3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지. 그러니까 즉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2일 때보다 t의 값이 2보다 커지는 경우면 3 대입한 게 최대값이에요. 언제까지가 3 대입한 게 최대값이냐면 t-1의 값이 3이 될 때까지는 그런 거 아니야? t-1이 3이 되는 건 t값이 4였을 때. 그래서 두 번째 2부터 시작해서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여기 등호 있고 없고는 별 상관없거든? 4가 되기 전까지라고 할게. 이때는 함수 f한테 3을 갖다 대입한 9라는 값이 최대값입니다. 이거 맞죠? 근데 이게 오른쪽으로 오려고 이제 이 녀석의 값이 오른쪽으로 오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오면 올수록 여기 정확히 t의 값이 4가 되는 순간보다 살짝만 오른쪽으로 오면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네, 이때는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네. 언제까지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냐면 일단은 t 플러스 1의 값이 6이 되는 경우까지는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t 플러스 1이 6이 된다는 말은 t의 값 5란 얘기지. 물론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도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일 거야. 그러니까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일단은 t의 값이 5일 때까지만 설명해 볼게. t의 값이 4부터 5 사이 있을 때는 t라고 한 녀석의 값이 4부터 t라는 녀석의 값이 5가 될 때까지는 t-1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아요? 근데 문제 이제 질문이 t가 0보다 커질 때 gt의 값이 여러 개의 값을 가질 건데 gt 값 중에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은 5예요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네. 요거에 대한 이해가 또 동시에 필요하겠다. 머릿속에서 이것도 염두에 놓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ft 플러스를 생각해 보려고. ft 플러스 1은 t한테 0 대입하면 f1이냐? f1 값이 누구야? 1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2 대입한 게 f3이잖아. 그럼 9인가? 아니 2를 대입하면 f3이고 f3은 9인가? 그럼 이 값은 지금 5부터 9까지 값을 가질 것 같은데? 이해됐어? 그 다음 2하고 4 살 때 맨날 9인 거잖아 항상. 우리는 지금 제일 작아봤자 5만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맞죠? 그런데 지금은 4보다 오른쪽에서는 t-를 대입한 값이
대값인데 t-1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4를 집어넣으면 F3이어서 그땐 굳이 근데 t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 왼쪽에 있는 눈금인 t-1을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거든? 이때부터 최대값은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9부터 시작해서 계속? 지금 왼쪽에 있는 눈금을 대입한 녀석의 함수값이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9에서부터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까지 왔을 때 두 개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여기 함수값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함수값이 똑같은 어떤 특정한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특정한 순간 다음부터는 최대값은 로그 함수한테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으로 바뀌네. 그 말 이해되니? 그 사이의 범위에서 오른쪽에는 t 플러스를 대입한 로그 함수한테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바램은 이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경우에 요점의 y좌표가 5였으면 좋겠어. 그래야 최소값이 5가 될 테니까. 내 말이 좀 어렵죠 지금? 자 여기가 t 플러스 1 되는 여기가 t 플러스 1이 되는 t의 값은 5였나요? 4부터 5까지는 확실하게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어. 그런데 t-1과 t 플러스 1 값이 대입했을 때 y좌표가 똑같은 그 순간의 t의 값을 누군지 몰라 지금. 그 t라는 녀석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y좌표가 똑같은 t의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t부터 알파가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어. 지금 t-1이라는 녀석의 값이 t-1이라는 녀석의 값이 항상 이게 옮겨갈 때마다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었잖아. 여기까지 와도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잖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이런 거 맞아? 선생님이 지금 한 이야기는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그림이 이렇게 되면은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데 그렇게 되기 직전이 정확히 함수값이 똑같은 순간에 t의 값이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까지는 t-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고 그 다음부터는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 것 같아.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 것 같아. 앞으로는 쭉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인가? 앞으로는 쭉 t 플러스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증가함수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지만 그러면 선생님은 GT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그림이 내가 방금 그린 이 그림은 fx의 그림이죠. 근데 선생님이 지금 GT의 그림을 그리면 좀 더 잘 이해가 될 거거든? 자, 0부터 2까지는 ft라는 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옮긴 그림을 그리세요. 나 지금 GT 그리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왼쪽 한 칸 옮긴 녀석을 그리세요. 여기에 2,9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2하고 4 사이에서는 상수함수 9를 그리세요. 여기서 상수함수 9를 그리세요. 2부터 4까지는. 그 다음이 4부터 알파가 될 때까지는 4부터 알파까지는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세요. 여기 있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한 칸 옮기세요.
그런데 4부터 알파까지 해서 알파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지금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 여기가 알파 플러스를 대입한 값이거든? 알파보다 오른쪽부터는 왼쪽 한 칸 옮긴 걸 그리세요. 아마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을 왼쪽 한 칸 옮긴 녀석의 값을 그리세요. 나 지금 여기는 이 로그 함수를 왼쪽 한 칸 옮겼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GT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 게 GT의 그림이야. 그때 우리가 그림을 0부터 그릴 거잖아. t한테 0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f1 값이 5였었나 아까? 근데 이거는 왼쪽으로 한 칸 움직인 녀석이니까 0 대입한 5가 나왔던 거야. 그러면 제일 작은 녀석의 값, 이때가 제일 작은 녀석이 될 수 있잖아. 그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5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래. 그러려면 지금 여기 왼쪽에 있는 함수한테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과 여기다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한 녀석과 여기다 알파 플러스를 대입한 녀석의 값이 같은 함수값 5가 나와야 되겠네. 이런 거 맞나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를 F한테 알파 플러스 1을 F한테 대입해서 5가 나온다고 하려고. 알파 마이너스는 이 범위에 있거든? 나 2차 함수한테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파의 값 알 것 같은데? 뭐 대입하고 5 나오는지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된 거 맞아요? 물론 1 대입했을 때도 5가 나오지만 3보다 오른쪽에서 x제곱 마이너스 5인가요? 네. 그래서 여기 알파 마이너스의 값이 5인가 봐요. 그러니까 알파의 값은 6인 것 같은데? 알파의 값이 6이면 이 값은 7인 것 같고 7을 갖다 대입한 값이 로그 함수한테 7 대입해서 5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7 대입했을 때 5가 나오는 A를 구하세요. 7 대입했습니다. 그때 A의 값은 10인가요? 근데 이 문제 요구하는 건 뭐냐면 쌤이 방금 그린 그림은 이렇게 그려졌지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 거였잖아. 그때 최소값이 이런데 최소값이 5였으면 좋겠단 말이야. 근데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조금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 실은. 그래서 최소값이 5가 된다는 건 여기서 이미 최소값이 5니까 이 값은 좀 더 커도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A의 값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때 양수 A 값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녀석은 여기는 이 점좌표 5를 찍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이거든. 그때 해당하는 A의 값을 구한 거야, 지금. 근데 지금 했던 건 좀 어렵죠? 그 눈금의 값이 변할 때마다 그래프를 생각해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 문제에서 적어도 한 20번, 30번 마주치거든? 이게 어려우면은 그 20문제, 30문제 다 틀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쉬워지는 순간이 와,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이해는 된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519번으로 갔습니다. 지하 지금 집중되는 거 맞죠? 네. 519번이 부동식이 있는데 이 부동식에서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범위의 해를 갖도록 하는 A가 누구인가요? A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은 부동식을 풀고 싶은데 밑이 다르면 풀 수가 없는데 밑이 다르다? 밑이 같나? 누가 A니? 이것도 A인가? 그럼 이 값은 로그 A의 A야? 근데 문제가 있네. A가 1은 아닌데 1보다 큰 녀석인지 A의 값이 0과 1 사이 있는 값인지 그걸 모르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의 값이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왼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5-x 오른쪽의 녀석의 값은 로그 A의 A 곱하기 x 플러스 3인가? 1의 값을 로그 AA로 바꾸면 근데 부동호 방향은
네, 부동방향 그대로입니다. 근데 진수 조건도 생각해야 되잖아. 진수 조건에 따르면 5-x의 값은 양수? 진수 조건에 따르면은 여기 진수 보면 안 되지. 최초의 진수를 봐야 되지. 최초의 진수의 값인 x 플러스 3의 값은 양수입니다. 여기서 x의 값 5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x의 값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건가? 그럼 여기서 얻어지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해를 가지겠네.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지금 이항해주면은 a 플러스 1 x 이항했더니 5-3a 그때 x라는 녀석의 값은 a 플러스 1분의 5-3a보다 큰 건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분모값을 곱했더니 5-3a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입니다. 2a 값이 6입니다. a의 값은 3인가요? a가 3이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재수없게 0부터 1까지부터 풀었으면 한 번 더 했어야 되겠네. 이건 뭔가 모순이 될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식은 똑같았을 거거든? 근데 미세값 0거에서 했으면 부동호 방향 바꿔야 되니? 내 말 이해되는 거 맞나요? 근데 진수 조건은 똑같은 진수 조건이니까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진수 조건이 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풀게 되면은 얘가 지금 똑같이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1차 부동식을 풀게 되면 a 플러스 1 x의 값이 5-3a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은 양수니?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지. 그럼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녀석이 안 나오겠네. 이건 작다니까? 난 이게 필요한데 이런 녀석은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모순이겠네. 그래서 a 값은 3밖에 없습니다. 또 풀어야 될 거는 520번 문제는 주어진 식에서 자연수의 순서상 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값이 필요합니다. 근데 약간 난감하네. 앞에 있는 건 미세값 2가 된 로고 뒤에 것도 미세값 2가 된 로고니까 일단 앞에 있는 절대값 속의 녀석의 값을 로그 2의 5분의 a라고 써버릴까? 이항하면은 오른쪽은 로그 2의 2, 로그 2의 4 이항했더니 백이니까 로그 2의 b분의 3가 절대값이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연수의 개수의 값이 필요합니다. 절대값보다 크니까 오른쪽은 0이 될 수도 있긴 한데 오른쪽은 양수가 돼야 되지 않나? 이 값이 원래 0보다 커 나왔잖아. 0보다 커 나왔던 것보다 커 나왔으려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0보다 커 나와야 될 겁니다. 된 거 맞나요? 나의 바램은 절대값이 저게 성립하려면 요게 0보다 커 나와야 되는데 0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로그 2의 1입니다. 그러면은 로그 1을 없애도 부동방이 안 바뀌죠. b의 값은 자연수니까 양수값이죠. 그럼 자연수 b의 값은 무조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절대값이 성립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b의 값이 몇 개 안 되네. 1, 2, 3, 4. 그럼 b한테 숫자를 대입하고 풀면 되지 않나? 네. 그럼 첫 번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 1이었을 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b의 값 1이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2. 그러면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사이값이네. 마이너스 2부터 로그 2의 5분의 2가 2까지 이 값은 로그 2의 4분의 1, 로그 2의 4. 4분의 1부터 4 사이에 오면 좋겠어요. 그럼 5 뺐더니 4분의 5? 20? 4분의 5면 1이 포함되지 않네. 20까지니까 19개인가?
된 거 맞아요? 2부터 20까지니까. 자, 나 이제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나 못하겠는데? 이 값이 2가 되면은 우변값은 1? 맞죠? 네.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면은 2분의 1부터 2까지? 그럼 5 뺐더니 2분의 5부터 10까지? 2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3부터 10까지? 그럼 A가 8개? 자, 이번엔 B의 값이 3일 때 하고 있습니다. B의 값이 3이 되면 로그 2의 3분의 4.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4.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4. 3분의 4까지? 이게 이해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이너스 로그 2의 3분의 4부터 플러스 로그 2의 3분의 4까지 사이에 절대값 속에 있는 값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를 없애면 4분의 3. 로그를 다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5 뺐더니 4분의 15부터 3분의 20까지? 제일 작은 자연수가 4인가? 네. 아이고야, 3분의 15는 또 뭐야? 4, 5, 6, A는 3개? 이제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하겠습니다. 4를 대입했더니 B한테 4를 대입하면은 0. 0이네. 근데 이 값이 0이 되는 방법은 오로지 A가 5였을 때? 그러니까 한 개네. 이것들 다 더하세요. 그럼 31개인가? 이해된 거 맞나요? 네. 그럼 B의 값을 압축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인가요? 2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은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첫 번째 집합에는 너무 쉽네. 첫 번째 건 인수분해해가지고 해를 구하면 1부터 4까지인가? 두 번째 게 K라는 녀석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문제를 출제했네. 앞에 건 로그 2x 곱하기 로그 2x인데 오른쪽에 있는 건 K 플러스 1고 K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2K니까 이거 같은데? 이러면 1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2K가 되겠네.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면 사이값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구하는 해집합은 로그 2의 K의 값이 로그 2 X의 값이 사이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의 값인 K-1과 K 플러스 1 사이값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해됐을까? 2차 부동식에 해 구하듯이 구했는데. 그럼 X의 값의 범위는 2의 K 플러스 1승과 2의 K 마이너스 1승 사이입니다. 그때 공통되는 게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의 값은 정수라고 합니다. 2의 거듭제곱은 양수입니다. 첫 번째 범위의 값이 1부터 4까지인데 K라는 녀석의 값이 아무리 작아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K의 값이 뭐든지 간에 여기는 지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공통되는 게 없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통된 게 있으려면 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쓰면 되니?
그럼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 또는 이렇게 써도 되나? 네. 그럼 선생님 바램은 2의 k-1승이라는 숫자가 4보다 작거나 같으면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저 녀석이 4보다 작거나 같아도 이렇게 되면 또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 공통점이 없잖아. 오른쪽 눈금은 2의 k 플러스 1승이고 2의 k 플러스 1승이라는 녀석의 값이 일보다 네, 이렇게 돼야지 공통된 건 무조건 존재하겠다. 오른쪽 2의 제곱이네. 왼쪽은 2의 영승이네. 네. 그 K값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 그럼 5개인가 정수가? 자, 그 다음부터 풀어야 될 거는 아래 522번으로 왔습니다. 522번 문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오는 지금까지 니네가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최소한 100번은 넘게 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기 2차란 말을 한 적이 없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동식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볼까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값이 항상 0보다 클 조건이 무엇인가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주어진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 중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와 1차항 개수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문자가 있을 때에는 첫 번째 최고차항 개수는 부동호 방향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저 녀석의 값이 똑같은 녀석의 값이 있으면 A가 빵이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관찰할 겁니다. 관찰해봤는데 A가 빵이니까 다 지워지니? 어떤 X를 대비해도 이것들은 빵인 거죠? 그런데 성립하면 C의 값이 양수값이면 A가 빵이면 부동식이 성립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얻어진 답에 A가 빵이라고 한 녀석을 추가해 줄 거고요.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 세 번째 조건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무슨 말 한 건지 여태까지 100번 넘게 쳐보셨을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앞으로 1800번쯤 볼걸? 각종 문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 각종 문제 섞여서 주장창 물어봅니다. 저 식은 문제에서 2차 부동식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아무튼 부동식이 성립하려면 형태는 2차 부동식이고 최고차항 개수는 부동호의 방향, 이 방향과 똑같습니다. 판별식은 짝수공식 쓰려고 합니다. 판별식은 100% 0보다 작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판별식도 등호가 없고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판별식도 등호가 있습니다. 등호가 없으니까 판별식에 등호는 넣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두 개를 만족하는 녀석의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거 구하겠습니다. 로그 3의 a의 값이 1보다 작아야 되죠? 두 번째 거 풀고 있는데 공통인수의 값이 1-로그 3a가 공통되고 앞에선 1-로그 3a가 남는데 뒤에선 -로그 3a가 남습니다. 그래서 1-2로그 3a입니다. 2차식이 0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줄 더 쓴 다음에 아까 로그 3a -1로 부호 바꿨고 뒤에 것도 부호를 바꿨거든?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한 건가? 부동화 방향 안 바뀌겠죠? 그럼 작으니까 사이값인데 그때는 로그 3의 a의 범위가 사이값인데 어디 사이 있는 거야? 네, 2분의 1과 1 사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한 녀석의 값은 어차피 2분의 1부터 1까지인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답을 마무리하고 싶었어. 원래 이게 보편적인 풀이야. 하지만 2차항계수와 1차항계수의 똑같은 녀석이 보이면 세 번째 1-로그 3의 a라고 하는 똑같은 녀석의 값이 빵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관찰을 할 건데 여기서 2차란 말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값은 충분히 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빵이 되면은 x한테 무엇을 대입하든지 간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들은 빵으로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면은 이 값 양수 맞아? 로그 3의 a가 지금 누군데? 로그 3의 a가 1이네. 그럼 이 값처럼 1이란 얘기네. 성립하는 거 1이 0보다 큰 거니? 뭘 대입해도 성립해요. 부동식이 성립해요. 로그 3의 a가 1이어도 성립해요. 답에 추가해 줄 거예요. 요거 하나 등호 있고 없고의 차이로 맞고 틀리고 합니다.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3의 2분의 1승 루트 3부터 3의 1승 3까지. 여기 왼쪽 건 등호가 없고요. 오른쪽은 등호가 있겠네요. 그때 자연수의 합의값을 구하세요. 자연수가 누가 있어? 답이 5가 되겠네요. 등호를 빼먹으면 2밖에 없으니까 다른 답이 나오겠다. 지금 한 거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끝! 네.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일단 미분이라고 한 이 챕터 이름이 다항함수의 미분법이란 말이야. 다항함수의 미분법 중에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하려고 하는데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미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이거의 이름은 함수, 이거의 이름은 도함수, f'x는 도함수. 우리 도함수의 정의도 배웠잖아. 왜 건이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하고 있지? 너무 낯설어요 이런 표정인데 앞에 건 함수, 뒤에 건 도함수. 근데 fx의 값을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fx가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도함수를 구하는 거를 미분한다라고 얘기해. 미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미분을 하는 건 항상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미분해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매번 구한다면은 그건 개빡쳐. 너무 산수량이 많아. 그래서 미분을 쉽게 하는 방법, 그게 미분법이야. 예를 들어서 함수 fx라고 한 녀석의 값이 x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을 미분하게 되면 도함수의 값은 차수를 낮추는 작업이 미분한다라고 하거든. 앞에 건 2차인데 뒤에 건 1차인가요? 얘가 도함수인데 원래 도함수의 값을 구할 때는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풀어야 돼. 선생님이 도함수의 정의에 대입해서 풀어볼게. h분의 함수 f가 이건데 여기다 x 플러스 h를 대입하세요. x 플러스 h를 대입한 게 x제곱 플러스 2xh 플러스 h제곱인가요? 그 다음에 x를 대입한 거 빼세요. 그럼 x제곱을 빼야 되겠네? 그럼 빼서 이거 두 개 지워지고 나면은 h로 0분의 0 끓이기 때문에 h로 약분이 되거든? h 약분하면 2x 플러스 h가 남나? 근데 h가 빵으로 가는 거지 x는 빵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h한테 빵만 대입하면은 그게 2x니?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푼다면은 개빡쳐. 개빡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도함수의 정의에 입각해서 푸는 거는 정말 제대로 푼 거고 앞으로는 차수를 한 차수씩 낮출 건데 지수에 있는 값이 앞으로 튀어나올 거야.
예를 들어서 x에 3승이 있으면 도함수의 값을 구하면 지수의 값이 앞으로 나오고 차수 한 차수 낮아지는 게 이게 미분이야. 단순하죠? 네, 이렇게 차수를 낮추는 작업을 미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미분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 해. 어떨 땐 미분이 가능하고 어떨 땐 미분이 불가능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유사한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연속과 불연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속인 그래프가 있고 또 불연속인 그래프가 있던 것처럼 미분이 가능한 게 있고 미분이 불가능한 녀석이 값이 있어. 먼저 연속부터 생각해 보자. 어떨 때 연속이었냐면, 첫 번째, 함수값이 x가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고, 두 번째,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가지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세 번째,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지 우리는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미분 가능, 미분 불가능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 약간 두껍다고 하는 걸 묘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 이거 하나의 선이야. 어떤 함수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도함수가 의미하는 거는 평균 비율이 의미하는 게 뭐였지?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리미트를 달면 이게 뭐였지? 특정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나? 요렇게 쓰는 게 A에서 접선의 기울기였나? 특정한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쓰면은 임의의 점 X에서의 기울기? 근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해.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야. 그래서 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말과 똑같은 표현은 f'a라고 하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런 점의 좌표가 x가 a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는 접선이, 보통 우리 접선이 이렇게 그리잖아. 그래프가 있으면. 접선이 존재하면은 그러면 미분이 가능해. 근데 문제는 이런 거 한번 그려볼게. 내가 만약에 불연속인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거든? 불연속이지. 함수값이 없으니까 불연속이지? 여기가 x가 a인데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선생님 지금 설명하는 건 니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수학적이지 않게 오버해서 설명하는 거거든? 자, a의 주변에서 이 점이 좌극한 값이 이 점이고 우극한 값이 이 점이지. 여기가 지금 딱 끊어져 있는 거잖아. 비어진 점. 근데 접선을 이걸 접선이라고 해야 돼, 이걸 접선이라고 해야 돼, 이걸 접선이라고 해야 돼, 이걸 접선이라고 해야 돼, 도대체 누굴 접선이라고 해야 돼, 끝에 있는 점에서? 이게 애매하네. 그래서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좀 애매해. 누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 이해된 거 맞니? 그럼 이럴 때는 f'a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려고 해. 두 번째, 불연속인 것 중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거 있지. 그래서 극한값이 없는 거는 불연속이잖아. 그럼 또 이것도 x가 a인 지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건지 애매하고 또 요건지 애매하잖아. 좀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 게 아니지? 이런 녀석이면 우리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려고 해. 접선이 없으니까. 내 말 와닿니? 또 만약에 이렇게 된 녀석의 값이 있으면 접선이라고 한 녀석의 값이 도대체 어디서 접선인지, 요게 접선인지 요게 접선인지 요게 접선인지 요게 접선인지, 이게 점이 하나 있다고? 요게 접선인지 도대체 누가 접선인가 도대체? 그래서 불연속인 녀석은 일단 미분 계수가 존재할 수 없어. 그럼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한 거네?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진, 스무스하게 그림이 이렇게 곡선을 띠면서 부드럽게 그려지면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있는 모든 점에선 접선이 다 존재해. 다항함수에 있는 모든 점에서 접선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점에서 미분이 가능해. 하지만
절대값 그래프 있잖아. 절대값 그래프. 절대값 그래프면은 이 점을 확대하게 되면은 가운데 있는 점을 확대하게 되면은 이 제일 밑에 있는 점 바로 왼쪽 점과 바로 오른쪽 점에서 접선을 생각해 보면은 왼쪽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예를 들어 이게 절대값 x라고 해보자. 절대값 x라고 한다면 왼쪽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오른쪽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플러스 1일 거야.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한 거네.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니라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지 애매모호하잖아. 끝에 있는 점은. 그럼 뾰족한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하려고 해. 뾰족한 점은 꺾어져 있는 걸 얘기하거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이쪽 왼쪽에 있는 접선의 기울기의 값은 왼쪽에 있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빵처럼 보이면 왼쪽과 오른쪽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 꺾어져 있는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미분이 불가능한 건 크게 딱 두 가지거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게 존재해야 되는 건데 요게 지금 존재해야 되는 건데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 그리고 꺾어져 있는 점, 뾰족한 점 이런 점들을 보통 첨점이라고 한자말로 얘기하긴 하는데 선생님이 꺾어진 점, 뾰족한 점 쓰기 싫어서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 점에서도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해. 미분이 불가능한 건 이 딱 두 가지야. 불연속인 것과 꺾어져 있는 것. 그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 왜냐하면 하나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아? 미분이 불가능한 건 딱 두 가지야.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고 이거의 이름은 미분계수지. 근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랑 누가 똑같다고 배웠냐면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 값이 똑같은 거니? 근데 순간 변화율은 이것도 리미트로 표현했으니까 극한값이지. 이것도 의미하는 건 A점의 접선의 기울기지. 얘가 존재하면은 미분이 가능하거든. 근데 얘가 미분이 가능하려면 극한값이 존재되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오른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왼쪽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야 될걸? 뾰족한 점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한 거고 미분이 가능하려면 왼쪽과 오른쪽에서 얘가 같아야 될 거야. 이게 같으면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해서 미분계에서 존재한다고 얘기할 거고 어떤 문제는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 근데 어떤 문제는 F'A를 묘사하는 식이 또 하나 더 있잖아. H로 표현하기. H가 빵으로 왔을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 값이 존재하면은 미분이 가능한데 이것도 일종의 극한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리미트 H의 값이 빵 플러스로 왔을 때와 리미트 H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왔을 때 똑같아야지만 이게 존재해서 우리는 미분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수능에 나온 문제 중에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있어. 30개 중에 거의 손꼽힐 정도 어려운 문제가 이걸 사용해서 풀어야 돼.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난이도가 완전 높아. 완전 높아서 실은 시험에 나오면 우리가 현재 수준일 때는 내가 가르치는 당신들 지금 현재 수준 발전하지 않았을 때라고 한다면 이 문제 유형이 나오면 무조건 포기해야 돼. 이건 어려우니까. 이걸 틀려버리고 다른 걸 열심히 해서 다른 걸 맞춰야 돼. 하지만 일단 배우긴 할 건데 아무튼 일단 엄청 어렵다는 거. 왜냐면은 여기다 대입해서 막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 그럼 다시 식을 바꿔서 여기다 대입해야 돼. 여기다 대입해서 한참 풀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 풀려. 그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야 돼. 이런 그지 같은 일들이 생기거든. 그리고 식도 엄청 복잡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미분이 가능하려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해야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F'A인데 F'A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극한값들이 존재하면 우리 미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건 두 가지다.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 뾰족하면 미분 불가능. 자, 이제 이거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좀 그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체 집합이 그냥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절대값 가진 함수, 가우스 가진 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는 것도 좀 있으면 배울 거거든.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함수 중에는 그림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연속함수도 있고요. 불연속인 함수도 있습니다. 연속인 함수는 대표적인 함수가 다항함수, 불연속인 건 가우스를 가진 함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속함수 속에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이 불가능하잖아. 연속인 것들 속에는 미분이 가능한 것도 있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싹 다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미분이 연속인 것 속에 미분이 가능한 게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연속이면 미분이 불가능한가요? 이 명제는 참이죠?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가? 그럼 대우의 값은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인가? 명제가 참이 되면 앞에 있는 집합이 뒤에 있는 집합이 포함됐을 때 명제가 참이죠.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연속인 함수에 포함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연속인 함수 속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들어있습니다. 즉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무조건 연속입니다. 하지만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례는 뾰족한 점입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공부한 건 쉽습니다. 제대로 설명해 드립니다. 처음에 한 두세 개 푸는 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앞으로 쭉 공부하는 수십 개, 수백 개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가장 쉬운 걸 가지고 일단 설명합니다. 다항함수가 x가 0에서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해 보세요.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로 간다면 원래는 연속인지를 먼저 따집니다. x가 0에서 연속성을 따지려고 합니다. 왜 0에서 연속성을 따지고 있냐면 혹시 불연속이면 답이 미분 불가능이니까. 그래서 불연속에 대해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라고 답할 수도 있고 그건 대답이 간편하잖아. 그런데 x가 0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얘는 다항함수인가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그럼 지금 x가 0에서 저 함수는 연속인 거네? 연속이면 불연속이 돼가지고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네? 항상 연속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연속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합니다. 내가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려고 봤더니 이 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되겠네?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근데 접선의 기울기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f빵이 이 위에 건 이름이 미분계수, 밑에 거 이름은 순간변화율. 이게 존재하는지를 따질 수도 있고 이걸로 풀든지 아니면 리미트 h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h분의 f빵 플러스 h 빼기 f빵으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a 대신에 빵만 대입했습니다. 근데 a가 빵이었을 때는 이 식은 두 개는 똑같은 식인 것 같은데? 빵으로 갔을 때 x분의 fx 빼기 f빵, h분의 fh 빼기 f빵. 뭘로 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걸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극한과 자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분모는 x, 빵 대입한 건 1인가? fx의 값은 요건데 빵 대입한 건 1? 그럼 이건 x의 제곱만 남아요?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제곱이니까 빵이고요.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대입하게 되면은 빵 마이너스도 빵인가요? 둘 다 빵이기 때문에 이 값은 존재하는 거네? 쓸 거 졸라 많아. 이 값은 빵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해되는 거 맞나요? 이거는 엄청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밖에 안 쓴 건데 함수가 어려워지면은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수능은 여기서 출제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학교 시험은 다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합니다. 절대값 x 가지고 연습하겠습니다. 절대값 x가 지금 꺾어서 올라가는, 접어 올라가는 저 그림이니까 실은 이렇게만 풀어도 좋겠어. 아, 선생님, 절대값 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림이 0에서 끊어져 있지 않네요. 연속이네요. 뾰족하니까 미분은 불가능하네요. 저 이렇게 그냥 풀고 넘어갈래요. 객관식은 이렇게 풀 거야. 객관식은 그림 그려서 연속인지 따지고 미분이 가능한지 따지면 되니까. 하지만 서술형으로 야, 연속인지 미분이 가능한지 조사해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연속성부터 조사합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함수값 조사했습니다. 빵 대입한 함수값이 누구죠? 두 번째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빵 플러스일 때 우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 플러스가 되면 절대값은 x니? 빵 대입한 빵인가요?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좌극한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보다 작은 숫자 대입했으니까 절대값은 그냥 마이너스 x죠? 음수니까? 인연이 그냥 슬그머니 눈을 갖춰 감고 있네. 아니라고요? 네. 자, 빵을 대입했더니 우극한, 좌극한값 빵입니다. 따라서 나는 극한값이 빵으로 존재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개 값이 빵빵 똑같으니까 세 번째 함수값 극한값이 똑같나요? 그래서 빵에서 연속입니다. 다 써야 되고 서술형 나오면. 개 귀찮겠지?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F'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F'빵이라는 것 자체가 리미트 x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마이너스 f빵입니다. 내가 fx는 0보다 컸을 때 절대값이니까 양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빵분의 fx 마이너스 f빵 0보다 작으니까 fx를 마이너스 x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값은 약분은 빵분의 빵꼴이니까 약분은 1인가요? 이거는 빵분의 빵꼴 약분했더니 마이너스 1인가?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으니까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이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이해됐어?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서 판단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두 개가 연속인지 미분 가능성인지 따진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는 객관식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릴 겁니다. 첫 번째 거 그림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 그리면 0보다 컸을 때가 누구야? 네, 0보다 컸을 때는 x의 제곱입니다. 0보다 작을 때가 누구죠? 마이너스 x제곱인가? 연속인가요? 미분이 가능한가요? 지금 0에서 물어본 거지? 0에서 그림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0에서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속도 되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가? 절대값 x의 제곱과 그냥 x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이 녀석의 값은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하고 똑같은 함수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는 함수입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축 오른쪽 것만 그림을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할 겁니다. y축 오른쪽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걸 y축 대칭했습니다. 이런 그림인가? 이런 거 맞나요? 근데 빵에서 질문합니다. 빵에서 연속인가요? 네, 빵에서 그림이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속입니다. 빵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뾰족합니다. 미분은 불가능합니다. 객관식이면 이렇게 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서술형이면 이제 쓰느라고 뒤져버리는 거야, 이제. 서술형이 출제됐을 때는 괴롭지만 성실하게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함수가 연속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빵 곱하기 빵이니까 빵이고요. 두 번째는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가 빵 플러스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 구할 건데 fx고 한 줄 더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씁니다. 0보다 컸을 때가 x의 제곱인가? 빵 대입은 빵입니다. 좌극한 구하고 있습니다.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가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 빵 대입은 빵입니다. 두 개 값은 똑같습니다. 리미트 x 값이 빵으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빵입니다. 세 번째 함수값 극한값이 똑같나요? 따라서 연속입니다.
봤을 거 많아. 이제 미분 가능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분이 가능하려면은 0보다 오른쪽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고 있습니다. x-빵분의 fx 빼기 f빵을 써야 되는데 fx 값이 0보다 컸을 때는 f빵의 값은 빵이죠? 이제 좌극한 값 구하고 있습니다. x-빵분의 fx가 f빵은 빵이라고 썼습니다. x 약분했습니다. 빵분의 빵꼴이니까 남은 녀석의 값이 x가 남니? 빵 대입하면 빵인가요? 두 번째 건 약분했습니다. 빵분의 빵꼴에서 x값 약분했고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은 빵인가요? 그러면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f빵 이게 존재하나요? 빵으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거 풀겠습니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쓸 거 졸라 많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 번만 더 연습하면 이제 완전히 와닿을 것 같은데. 자, 제일 처음에 빵 대입했습니다. 연속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두 번째 극한값 구하고 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간다면 함수의 값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인가? 빵 대입했더니 좌극한 구하고 있습니다. 좌극하는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인가? 음수 대입하면 절대값이 마이너스 달려야 되니까 빵 대입하면 2입니다. 따라서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fx의 값은 존재합니다. 2로 존재합니다. 세 번째 두 개의 값은 똑같습니다. f빵의 값이랑 리미트 x의 값이 빵으로 갔을 때 fx의 값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연속입니다. 빵에서 연속입니다. 이제 미분가능성 조사하고 있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순간 변화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x-빵분의 fx 마이너스 f빵 된 거 맞나요? 그러면 2의 값은 소거됐고 x로 약분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플러스로 갔을 때 x-3이 남나? 빵 대입되니 마이너스 3입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빵 마이너스로 갔을 때면은 x-빵분의 fx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f빵의 값은 2입니다. 2의 값 소거했고 x 약분했으니까 x 플러스 3이 남습니다. 거기다 빵 대입했습니다. 두 개 값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미트 x 값이 빵으로 갔을 때 x-빵분의 fx-f빵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쉬운 문제 가지고 충분히 자기 손으로 연습이 돼 있어야지만 함수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덕지가 좀 생깁니다. 하지만 실은 완벽해도 어려운 문제는 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번 생에서 그냥 포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냥.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쓸데없는 페이지에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보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를 보겠습니다. 도함수를 할 시간이 벌써 56분이야. 안녕히 계세요. 시간 왜 이렇게 잘 가? 지금 도함수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할게요.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센수학에 보면은 도함수 전까지 문제가 엄청 많거든? 그 센수학에 있는 도함수 전까지 문제를 풀어오세요. 네. 선생님 생각에는 문제 한 70문제, 80문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내일까지 해가지고 올까요?